자,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이 된 검찰 내 성추행 진상 조사가 어제 사실상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서지현 검사가 어제 나와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갔죠. 어떤 내용이 주로 조사가 됐습니까? 아무래도 그 피해 그 당사자이다 보니까 그 2010년 10월로 알려진 그 장례식장에서 어떠한 성추행 사실이 있었는가,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가장 그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 안태근 검사가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경위로 성추행을 했는지,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동료 검사들의 행태는 뭐 어땠는지,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있어진 여러 가지 그 사무감사의 부당성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무엇이고, 또 그 최근에 그 불거진 그 작년 9월경에 본인의 여러 가지 의사에 있어서의 표현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했는데 3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그 같은 사항의 그 내용은 이제 무엇이는지. 왜냐하면 그 직전에 검찰 간부를 이제 만나서 지금 서지현 검사가 일정한 요구를 했었는데, 지금 그 검찰과 서지현 검사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. 예. 다만 이제 이 진상조사단의 그 성격 자체가 예. 공식적인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의 일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사실관계 확인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급을 했던 최교일 지금 국회의원이라든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강제적으로 정말 소환해서 지금 그 서지현 검사가 얘기한 것과 일치하는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느냐, 현실적인 한계.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한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말 사실로서 확인하는 데는 근본적인 좀 한계는 분명히 그 있는 그와 같은 성격의 어제 조사가 아니었는가,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진상조사단이 어제 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서지현 검사를 불러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서지현 검사는 피해자이고 또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했어요.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안태근 전 국장이라든가 또 최규일 의원도 있고, 또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장례식장에서의 성추행 사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그 서지현 검사가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.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서지현 검사의 진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100%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그렇지만 이제 장례식장에서 어떤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안태근 전 검사가 이제 성추행을 했는데 그 주위에 있던 뭐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이 이걸 보고도 뭐 아주 방치를 했는지, 아니면 적어도 제지를 해야 하는데, 근데 그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.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제지를 안 했다고 하면 약간의 어떤 은폐적인 요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아마 그거 관련된 사람을 조사를 할 거고, 가장 핵심된 건 그거라고 저는 봐요. 일단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사실화가 되는 것 같고,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과연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이제 정기 사무감사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감사를 할 때 보면 정기 사무감사는 이제 검사별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. 그런데 서지현 검사에게 적어도 한 30건 정도가 지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그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. 그러면 의도적으로 정기 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지현 검사의 사건을 들춰내고 그 중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별 문제 없는 것까지 다 지적을 한 거 아니냐. 그러면 이거 자체는 사실은 보복성 감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그다음에 성추행 당한 2010년 이후에 5년이나 지나서 가해자 측으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가 이제 검찰국장이 됐단 말이에요. 근데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아주 검사의 인사권을 완벽하게 쥐고 있는 자리예요. 그러면 과연 서지현 검사 자체를 이런 사무감사를 핑계로 대서 원래 경력 검사가 갈 수 없는 이제 통영지체를 보내는 것 자체가 보복적인 인사냐?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서지현 검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본인이 계속적으로 안 검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통영지청으로 보내면 내가 사표를 낼 것이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에서 이제 우리가 속칭 말하는 물먹인 게 아니냐.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사가 돼야지 이 사건이 꼭 이제 성추행 부분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검찰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되고 피해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걸
은폐했느냐 예, 그 부분은 예. 중요해요. 근데 네. 의도적으로 감찰을 못하게 한다랄지 특히 법무부나 검찰 내에서 힘이 있는 그러한 간부들을 임원이 간부 검사가 이런 걸 막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이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. 조사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될 수가 있는데 예. 지금 검찰에서 떠난 안태근 검사랄지 아니면 지금 최규일 지금 현 의원으로 가 있죠. 그 당시에 검찰국장 했었는데 예, 예.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조사에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시기랄지 아니면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예.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예. 자, 서지현 검사로 촉발이 된 검찰 내 성추행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진상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진상조사단에 지금 조희진 단장과 관련한 말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